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얼마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잘 알고 계시듯이 수능시험은 11월 7일에 치러지고 EBS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예년과 같은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수능 A형은 기존 수능보다 쉽게, 그리고 B형은 기존 수능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올해는 수험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는 점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로 수능이 219일 남아있고,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는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요. 자, 오늘도 2014 수시 합격의 비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변화가 많은 201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일고에 계시는 김혜용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혜용입니다. 네,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시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된 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4월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준비에 또 마음도 바쁠 것 같은데, 자, 저희 프로와 함께 하시면서 진로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TV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을 하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자연계열 교수하고 또는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네, 1학년 때와 달리 2학년 되니까 좀 더 긴장감이 감도나요? 어떻습니까? 네,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또 에듀팟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외부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시기가 됐는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부터 볼 텐데요. 1학년 2학기 때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해서요. 사회를 빼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했을 때 2.4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달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국어, 수학, 영어인지 쭉 봤는데 국어 A형은 3등급이고요. 수학은 1학년은 A형, B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는 모두 3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사전관 제도를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떠한 노력이 돋보이는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상 경력을 먼저 보니까요. 교내에서는요, 모범학생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과 관련 교과 성적 우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13년도에 나왔던 프로젝트 우수상이 있는데 이게 수학 관련인데 일단은 공동수상 5인을 해서 은상을 받았고 친구가 나중에 사전관제들을 지원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그런 어떠한 스펙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희망대학은 모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혹은 생명과학부 혹은 재료공학부를 수시 혹은 정시로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생활하면서 아주 열심히 생활을 한 학생인 것 같은데 일단 서울대를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 없으면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먼저 내신부터 보고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보니까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자연계층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 과학을 따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서울대를 지원한 친구는 다 알 겁니다. 서울대가 보통 내신을 볼 때 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을 보고요. 또 단대별로 공과대는 수학을 많이 보고 또 자연과학대는 이제 과학을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패턴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학년 성적을 말씀드리면 국영, 수사가 2.4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만 했을 때 2.3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랑 수학, 과학 중심으로 했을 때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학년 때는 향후에 수학과학에 대한 관리를 좀 많이 하셔갖고 전체 교과보다 오히려 전체 교과를 낮추라는 게 아니고 네네. 전체 교과를 관리하면서 수학과학에 대한 강점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보니까 지금 대충 전체적으로 한 80%대의 성적을 맡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자연계 친구인데 수학이 가장 취약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수학 성적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수시와 정시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틀이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자, 수학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상승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선생님, 그러면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예. 공부할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잘 잡아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학생은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가 좀 중요한 건지에 대한 파악을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 형태로 다시 말하면 입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화면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향후 방향성 가운데 먼저 내신을 봤을 때 특히 내신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대 만약에 일반 전형에 지원한다고 해도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계 고인 이상 굉장히 내신에 실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학과 그리고 영어 중심으로 성적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본인이 사정관 제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비교과를 만들 텐데요. 지금 친구가 뭐냐면 자연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역을 보면 문과랑 이과랑 별로 구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골고루 있는데 골고루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는 이제 2학년이 되다 보니까 일단 본인이 자연계의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수학, 과학 관련 활동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실험대에 참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학, 과학에 대한 스펙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서울대나 그 상위권 대학에 보통 지원하는 친구들의 특성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 소위 말하는 공인 외국어 성적이 인문계 아이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어떠한 스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자연계 친구들 가운데 공인 영어 성적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또 실제 영향을 줄 때 인문계 애들은 사실상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성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큰 경쟁력이 없지만 자연계 친구들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기반이 되고 공인 외국어 성적이 있을 때 플러스 1이 분명히 되는 거니까 지금 영어를 못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편한 마음으로 기본서 하나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수능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수학, 영어 성적에 대한 관리를 좀 구체적으로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크게 4가지 정도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성을 잡아주셨는데, 앞서 우리 학생이 질문하기를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나 에듀팟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죠. 네네. 학생이 우리 활동 기록하고 교회 활동을 어떻게 좀 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활동 기록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하는데 조금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인과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기록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만 코멘트라도 내가 하기 전에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과정상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촬영도 좋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지는지까지 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는 에듀팟에서 수첩처럼 좀 사용하라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활동 보고서 같은 기록처를 만들어가지고 기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궁금했던 게 바로 교회 활동 쪽인데, 교회 활동은 2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점은 교내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다라면 범위죠. 이렇게 사이즈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 학급에서 1등하는 것과 학교에서 1등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나은 지역사에서 1등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목적의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내에는 없는데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교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그래서 교회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교내에도 분명히 그런 대회가 있고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의 거는
자기가 참여를 하지 않고 교회까지 참여를 했다. 그건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심은 학교에 있대 학교 걸 다 참여하고도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라면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 남희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좀 내신 성적 관리를 통해서 서류 중심의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서류 중심 전형의 선발 방식 그리고 그것에 지원하는 지원자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일단은 보통 서류 중심의 전형들은 보통 7가지 정도의 특성이 보이니까요. 제가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가지 특성을 쭉 볼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뽑는 방식인데요. 학생부 성적을 당연히 보고요. 비교과 그리고 기타 서류, 이제 소개서나 추천서가 되겠죠. 그리고 면접으로부터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두 번째는 뭐 대학들이 이제 단계별 전형, 다시 말하면 1단계를 몇 배수로 고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아이를 뽑는 경우도 있고요. 일괄 전형으로 실시한 대학이 있는데 대개는 단계별 전형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대학별로 학생부와 서류의 반영률이 많이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유는 대학에서 뽑는 전형이나 인재상에 따라서 학생부 중심으로 뽑기도 하고 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부에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과학 성적이 중요하고요. 학생부 성적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비교과에 대한 다양한 어떠한 내용, 구비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자연계 면접의 경우에는 수학과 소양을 확인하는 문제니까 막연하게 그냥 글을 쓰거나 단답형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깊이 있게 뭔가를 하나라도 알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사항은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건데 내년부터 입사관 제도가 이제 많이 축소될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면접이나 그런 거에서 학업 성취도 및 전공에 대한 소양이 더욱더 좀 강화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께서 선발 방식하고는 지원자들의 특징을 조목조목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서울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금년 요강이 지난달에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가 됐거든요. 선생님, 올해 서울대학교 입란 전형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대학교를 좀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위권 아이들이 보통 지원하는 거고요. 사실상 어디 가도 이제 빠질 게 없는 내신이나 뭐 스펙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학문에 대한 소양이나 좀 완벽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계 지원자, 지금 친구가 일반계인데요. 일반계 고 지원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볼 때 내신이 한 1.6 이내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내신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교과 그리고 주요교과, 수학과학, 단과의 특성에 따라서 수학과학을 검토하니까 거기에 맞는 학과 선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 관련 교내 교회 활동을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교내 활동이 우선되고 거기에 교회 활동이 플러스 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다 확인합니다. 뭐 심지어 장래 희망이나 교사 평가나 활동 내역이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는 좀 다른 대학과 틀리게 일단 정답이 아니라도 기회를 줍니다. 이게 서울대의 가장 큰 특성인데요. 네. 정답이 아니더라도 접근 방식,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정답을 말하지 않고도 정답과 근접하고 방식이 좋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고 또 이제 기본적 면접의 형태인데 답변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답한 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답한 답 중에 뭐 광합성이 있었다. 네. 광합성이 생물에게 왜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물어서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특성의 면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서울대 일반 전형의 특징 어떤 것인지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잘 듣고 있죠? 네. 네. 그 성적을 많이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되겠어요. 그죠? 네. 네. 자,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특히나 지금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기본기 그리고 실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자연계 친구들에게 수학,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맞고요. 또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좀 정확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먼저 친구가 지금 자연계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적을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학교 진도에 맞춰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 나가시고요. 두 번째, 1학기 기말고사 직후에 한 몇 주간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때 2주간 동안 수학에 대한 상하, 다시 말하면 고1 때 배웠던 걸 정리하는데 이거를 사실상 자연계 친구들이 공통수학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2주 동안 빨리 하셔서 수원에 대해 접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름방학 동안에는 수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수원을 복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겨울방학이 되면 적통을 당연히 공부하셔야겠고 기백을 공부하는데 일단 개념 중심으로 가시고 수원 수투에 대한 심화 문제, 다시 말하면 4점짜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3학년에 처음 보는 3월달 시험의 범위가 수원 수투의 심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영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지금 제가 단기, 중기, 장기로 짜놨는데요. 지금 친구가 영어 성적이 일단 다른 교과에 비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2학년 친구이기 때문에 독해집 한 권을 선정하고요. 가장 지금 시기에 영어에서 중요한 거는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니까 독해집 한 200문제, 300문제짜리 책을 하나 선정하셔갖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문이 어렵거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다시 보면서 내가 처음엔 어려웠지만 반복을 통해서 지금 풀리고 있나 안 풀리고 있나 그 감을 얻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완벽성을 기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1등급, 2등급을 가리는 문제는 언어적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주제, 제목, 요지, 순서, 요약 어떤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풀 때 지금 고3들한테는 제가 접목하지 못하지만 고2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주관식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주관식으로 풀어본다는 건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출제자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한 권 정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서류 중심의 전형을 쓴다고 하면 탭스와 같은 공인 성적이 필요하니까 너무나 시험을 많이 보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본서를 한 3번 정도 뗀 후에 매달 시험이 있으니까요. 네. 편한 마음으로 응시를 하셔갖고 성적의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공부 방법까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특징과 앞으로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떤가요? 예,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2학년이니까요.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자연계열 연구원이나 교수가 꾸민 자연과정 2학년인 우리 학생의 결정적 코치입니다. 먼저 2학년이만큼 교과 능력 배양을 위해서요, 내신과 수능에서 수학, 영어, 과학 성적에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중심 전형에 지원하려면 수학, 과학 등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점수로는요, 서울대 일반 전형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신 평균 1.6등급으로 목표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노원구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노원구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의대와 기상청 쪽과 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이쿠, 아직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인가 봐요? 예. 네. 자,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저의 평균 내신 등급과 또 약간 하향폭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전형을 노리는 게 좋을까요? 아, 내신 등급이 많이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약간 좀 하향폭을 그리고 있어서요. 아이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혜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어떤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국어는 평균 등급이 2.0등급 나오고 수학도 한 2등급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는 1.5등급, 과학은 1.75등급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 등급은 1.88등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2013년 이제 3월에 본 시험인데 국어 A형은 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등급, 그리고 화학원이 3등급, 생명과학원이 3등급 해서 한 평균 등급이 2.25등급 나왔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상당히 학교에 이제 교내 활동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요. 보면은 1학년 때는 학급 반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은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학생의 그 진로 희망이 의사였는데 그 의사와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은 학교 내에서 이제 주로 했고요. 학교 외에서는 이제 청소년 활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협회 교육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좀 한 게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수상 경력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수상 경력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어라든가 과학, 영어가 이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에서 이제 교내 부분에서 금상과 동상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학생은 희망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인데요. 희망학과는 통계학과와 의학과였습니다. 네. 자, 영어 관련 활동도 상당히 많고 다재다능한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이제 그 영어와 과학을 중심으로 한서는 이제 교내 수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그 내신 성적이 이제 수능 성적에 비해서 좀 약간 그 우수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도 보면은 학교에서 다양한 그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공급을 해서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선배와의 만남이라든가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의 봉사활동 내용을 보면서 좀 약간 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독서 활동의 양도 학생의 그 학업 수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학생의 이제 그 모의 성적이 학생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년 11월 성적과 올해 3월 성적을 갖다 비교해 보면은 약간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는데요. 네. 그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뭐 한양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균관대, 중앙대 뭐 한 이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들인데 우리 학생이 이 대학을 수시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합격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처럼 2개 영역 2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세대 일반 전형의 일반 선발, 또 우선 선발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일반 학생 전형 중에서 이제 우선 선발의 일부, 그러니까 건축학과라든가 컴퓨터 교육학과, 그리고 이제 일반 선발 조건을 갖다 학생이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일반 전형의 일반 선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이제 학생이 충족시키고 있고요. 이런 그 대학들은 실제 이제 지금 학생의 성적으로 봐서는 정시에서는 좀 합격하기 그러니까 어려운 성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시 합격을 목표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 수학이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수학을 보면은 항상 그 재학생은 3월 달에 이 1등급을 받았던 인원이 수능으로 가면은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2등급 대에서도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이 나왔지만은 좀 주의해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수시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점이 되면은 논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선생님 말씀은 우선 수시를 생각을 하려면 논술 준비보다는 우선 자연과정인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학과학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최저학력을 맞추려면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계획이 좋은 게 필요할 텐데 선생님께서 계획을 조금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학생이 이제 보면은 그 학생부 성적이 원하는 그 의대에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수시에서 보면은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 반영 비율이 뭐 가장 높은 경우도 있고 대체로 이제 뭐 한 30%에서 40%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은 1학기 한 학기 성적이 상당히 그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에 그 내신 관리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지금 이제 그 모의고사가 11월 성적과 이제 그 3월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좀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좀 4월과 6월에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서 성적을 갖다 끌어올리면서 자신감을 갖다가 회복하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6월 그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가채점을 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이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이라든가 대학을 갖다가 이제 좀 조정을 한 다음에 논술과 면접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생이 지금 원하는 그 통계라든가 아니면 기상 관련 아니면 의대를 가려면은 이 수능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비해서는 지금 학생이 수능 성적이, 모의 성적이 실제 수능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 준비에 무엇보다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수능에서 이제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은 국어는 2등급 정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 탐구형에서는 다 1등급 정도 받아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목표 등급을 2111로 잡아주셨는데, 하지만 좀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상태로 좀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도 좀 탐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떤 전형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학생이 볼 수 있는 전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우선 수시만 해서 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시만 보게 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건으로 해서 학생이 이제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전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 학생이 원하는 그 의대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어떤 지금 수능, 그러니까 학교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서는 이제 좀 부족하고 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쓰기에도 지금 받아본 자료로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서류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쪽으로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구체적으로 추천 전형 학교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국대 의학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시네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이제 그 교과가 70% 반영이 되고 서류가 30%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서류를 학생이 좀 이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생활기록부 상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이외의 것을 갖다 더 준비한다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1등급이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외국어는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 수학 B와 이제 가탐, 그러니까 언어는 좀 등급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예예. 그래서 이제 그 2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 정도가 1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도 이제 그 상향으로 이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학교는 인제대입니다. 인제대는 이제 일반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이랑 이제 그 과학영재 전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1단계에서 이제 아까 단국대 천안처럼 서류가 3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20%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그 교과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면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형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이 이제 아까 단국대 천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개 영역 2등급이기 때문에 학생이 그래도 지금 이제 의대에서 걸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운데 학생에게 그래도 가장 접근한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추천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경희대를 논술 전형으로. 예.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의대를 바라보고 이제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과를 보고서 한 것도 있는데요. 우선 선발이 이제 30%가 학생부 20%와 논술 80%가 반영이 되고 일반 선발은 학생부 40과 논술 60이 반영되는데 우선 선발의 조건이 이제 우선 선발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서는 지원을 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A와 수학 B, 영어 B가 그리고 가탐 중 2개 영역 합이 3등급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학생은 수학 B가 2등급이고 영어 B가 1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현재는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양대입니다. 네, 한양대 같은 경우도 전형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희대와. 그리고 이제 이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일부 이제 과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정도의 과들이 2개 영역 2등급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 학생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 잘 봤죠? 우리 학생. 예. 네, 선생님께서 일단은 수능 최저에 대한 보강 그리고 또 논술 준비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고3인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의 핵심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국어를 제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과 대학으로는요. 의예과 중심으로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의학 우수자 전형, 인제대 인문계 고교 출신자 그리고 과학 영재 전형 등을 추천하고요. 논술 중심으로는 경희대와 한양대 등을 추천합니다. 가고 싶은 대학은 있는데 점수가 안 돼서 그 대학 낮은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전과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호텔리어와 승무원이 꿈인 고3 인문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고3 되고 나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좀 고민도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유, 힘내시고요. 오늘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데는 4년제이긴 하지만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려면 전문대가 더 낫다고 해요. 아하. 근데 4년제랑 전문대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더 현명할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이 진로와 관련해서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를 보니까요. 국어 5, 수학 4, 영어 2, 5. 그다음에 탐구가 이제 5.5등급이 나오는데요.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한 4.72등급이 2학년 성적이고요. 지난 3월에 있던 모의고사 수능입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고요.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5등급, 5등급 사이가 나오고 있고요. 탐구도 지금 하나는 3등급인데 하나가 좀 많이 차지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지금 뭐 경제교육도 있고 걸스카우트 활동도 있고 한데 일단 다방면에 좀 재능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참여나 어떤 활동 내역에서 좀 뒤지지 않는 그런 친구라고 보였습니다. 네. 수상 경력을 먼저 보니까요. 2011, 2012, 특히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죠. 말하기 대회도 있고요. 글쓰기 대회도 있고 문과적 소양이 많이 보이고 또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친구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 이제 호텔 관련 학과인데요. 1지망은 경기대 호텔 경영, 그리고 2지망은 수원대 호텔 관광, 3지망은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 경영 학부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처음에 친구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네네. 이제 뭐 단원제도 좋고 전문제도 좋다고 했는데 아마 친구가 자기의 성적을 좀 정확히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좀 가늠 여부를 좀 판단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제가 도와드릴 내용은 뭐냐면 친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지원을 좀 피해야 될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입시의 판을 짜갖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텐데요. 먼저 지금 1학년 성적 전체 그 내신을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사학이 거의 7점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2학년 때 많이 올리긴 올렸습니다. 무려 이제 한 3등급 이상 올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신을 가지고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줘갖고 내신을 좀 적극 활용하는 그런 전형에 지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니까 어차피 3학년 내신은 수능 EBS랑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의고사를 보니까 성적이 좀 많이 안 맞춰지는데 오히려 친구는 전략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갖고 한번 이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1학년 성적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 걱정을 좀 하시는데 그래도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상승을 이어갈 만한 전략,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친구가 많이 혼란스러운 게 수시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수시에 대한 고민은 지금 친구가 쓸 수 있는 패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네.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수시에 지원을 하되 너무나 수시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시까지 간다는 마음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친구의 지금 성적 패턴을 보면 오히려 정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랑 정시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을 비교했을 때 수시가 그리 빠른 것도 아닙니다. 정시 네. 결과에 비해 한 달 반 정도가 빠른 거기 때문에 수시가 굉장히 빨리 끝내는 전형이고 정시는 굉장히 늦게까지 네. 진행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모의고사, 3월 달은 이미 봤고요. 4월 달을 좀 이따가 모의고사를 볼 텐데, 한번 지금 현재 국어 B를 보고 영어 B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번 좀 국어 A랑 영어 A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중위권 대학부터는 A, B형을 허용하고 가산점이 크지 않은 대학도 많기 때문에 한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A형을 봤을 때 B형과의 점수 차를 보고 만약에 A형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하면 6월 모평 이후에 판단을 하셔갖고 이제 형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큰 친구의 장점일 수 있는데, 경쟁 대학에 비해 정시에서입니다. 수학 반영 비율의 높은 대학들. 아하. 다시 말하면 경쟁 대학에 비해서 수학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 정시에 지원하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긴 호흡 가지고 한 달 반 차이가 사실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시까지 좀 긴 호흡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근데 앞서 예. 그 성적 관리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학습법에 대한 조언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3월달 성적이 나오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갈팡질팡 하는데요. 네. 무조건 오른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기 쉽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제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등급에서 하나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에 기한을 해서 한번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국어를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시간을 투자해서 성적이 좀 오를 수 있는 파트가 있겠죠. 일단 화법과 작문이 총 10문항이고요. 그다음에 독서가 15문항, 그리고 산문문학이 10문항. 다시 말하면 고전 같은 건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화법과 작문, 독서, 산문문학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가셨을 때 현재 등급보다 하나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어는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하는데 반드시 최소 2지문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문항수로 하면 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매일매일 푸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고3이라면 정상적으로 당연히 일주일에 1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는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현장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을 보니까 지금 친구의 성적이 수학이 가장 좋은 편인데요. 네. 기본은 되지만 좀 심한 문제, 4점짜리 문제로 가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친구입니다. 일단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전 단원의 개념을 좀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분명히 자신 있는 단원에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4점짜리를 다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잘하는 단원에 어려운 것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에 관한 개념 정리를 하시고
6월 모의 수능 전까지 미통기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셔갖고 개념을 알고 나서 6월달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통기에서도 자신 있는 부분, 제가 볼 때는 확률 말고 통계 파트에는 좀 애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4점짜리 문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 목적으로 한 3등급 초반까지 한번 올려보겠다. 아하. 이런 전략으로 가서 수능 최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영어를 볼 텐데요. 지금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친구는 아마 제 말 들으면 인정하실 텐데요. 지금 친구 성적대의 친구들은 듣기평가가 보통 5개 이상을 틀리는 친구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듣기평가 5개를 더 맞추는 게 독해평가 5개 더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가 어차피 EBS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예. 두 권이죠. EBS 고교 영어 듣기랑 인터넷 수능 듣기 위주를 구매하셔서 하루에 1회분씩 절대 빼먹지 말고 들으시고, 그리고 안 들리는 거 그냥 대본 보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왜 안 들리나를 파악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독해는 일단은 현재 등급에서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너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EBS 기들을 하루에 10분 동안 시간을 재서 5문항을 풀고 그 5문항만큼만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 등급 하나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로 본다면 수시 기준으로 본다면 3등급 2개 정도를 통과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정시로 본다고 하면 지금 수학 성적은 조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고요. 국어, 영어, 탐구의 성적을 많이 올려서 2.5에서 아니면 3등급 이내에 되면 오히려 정시에서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판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과목별로 구체적인 학습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정시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정시를 지원할 때 또는 정시 모집을 고려할 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같은 그 동급의 비슷한 대학이라고 해서 똑같은 반영 비율을 가지고 아이를 뽑는 건 아닌데요. 보시면 그 경쟁 대학이 보통 중위권 대학을 나눌 때 뭐냐면 중위권 대학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뭐냐면 수학에 대한 인문계에서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대학이 보통 중위권입니다. 당연히 일단 인문계 아이들이 보통 수학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반영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적게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경쟁 대학에 비해서 친구가 수학이 장점인데 수학의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지금 경기대 보이시죠? 일단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지원 자체에 좀 이렇게 경쟁이 줄 수밖에 없고요.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가 같은 레벨에 있는 대학 가운데는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친구의 장점을 활용해서 다른 것만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하실 건 지금 표에서 보는 모든 대학이 100분위 반영 대학이기 때문에 아하. 100분이라고 하는 건 한 문제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네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100분위가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에 100분위가 큰 국어, 그리고 탐구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국어, 탐구에 대한 공부의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오히려 영어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국어나 탐구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의 장점과 국어 탐구의 관리, 영어가 좀만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정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수능 성적의 향상을 통해서 정시에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면 좋을지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친구가 수시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적성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일단 화면 보시면 설명드릴 텐데요. 친구는 당연히 학생부를 가급적이면 적게 반영하는 대학, 배제하는 대학이고 또 3등급 2개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일단 반영하는 대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학생부 20 적성 80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있기 때문에 친구는 3등급 2개가 되면 통과가 되고요. 가톨릭대학교는 일단은 1차보다 2차, 일반 선발이라고 하죠. 일단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적성 100이고 학생부를 보지 않으니까 네. 지원할 만하고, 가천대 2차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20 적성 80인데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지만 왜 제가 한번 추천을 했냐면 학생부 비중도 낮지만 일단 가천대학교는 그 적성평가 문제가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네. 수능 공부하듯이 준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험 준비가 되는 대학입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적성고사 전형으로 어떤 대학들이 유리할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앞서 우리 학생이 초반에 질문을 해준 것이 4년제 대학과 그리고 전문대 사이에서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진행하는 학과의 특성도 있고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여기에 조언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4년제가 중요하냐, 지금 전문대가 중요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일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 결정보다는 우선은 열정을 먼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서비스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 뭐 어학 능력도 필요할 테고 뭐 실무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열정에 따라서 좀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이 호텔리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직렬이 있습니다. 호텔리어 안에서 사무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객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식음 여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관리직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객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호텔에서 초대졸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이상을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시급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학교나 또는 고졸자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고 있는 호텔리어가 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4년제와 그리고 2년제인지 또는 전문 학교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점검할 것은 열정 이후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대한 말씀까지 좀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방향성 잡고 좀 자신감 있게 공부할 생각이 드나요?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한 개 등급씩만도 올렸을 때 굉장히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호텔리어나 승무원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의 경우에는요, 학생부 비중이 낮은 적성고사 대학을, 그리고 정시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탐구에 대한 성적 관리 꼭 필요하겠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수시 기준으로는 3등급을 2개 만드는 것, 그리고 정시 기준으로는 국어, 영어 탐구를 2.5등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적성고사 중심으로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그리고 가톨릭대 수시 1차, 그리고 가천대 수시 2차, 그리고 정시에는 경기대와 상명대, 단국대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1:1 맞춤 상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4월 6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가량 여러분들께 또 2014학년도 수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시 전형에 대한 자세한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현장에 오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는 4월 6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입시와 관련된 궁금증 확실하게 풀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14 수시 합격의 비밀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마련해 주셨는데요. 김혜용 선생님,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수요일은 개편 이후에 마련한 수시 전형 탐구 시간입니다. 내일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와 또 상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